네, 안녕하세요. 우연TV의 우혜원입니다. 오늘은 비타민의 왕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비타민 C는 비타민의 왕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이유는 비타민 중에서 우리가 어떤 비타민이 생각나냐? 그러면 대부분 다 비타민 C가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만큼 다양한 역할을 하고 많은 분들이 섭취를 하고 계시는 비타민이 바로 비타민 C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C는 항산화 비타민에 속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비타민 C는 수용성, 그리고 지용성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A, E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져 있는데요. 이 항산화 비타민에서 수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물에 녹는 비타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용성은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산화 비타민 중에서 수용성 비타민,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비타민 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도대체 항산화 비타민이 뭐냐 궁금해 하실 텐데요. 이렇게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은 세포가 산화가 되고, 세포가 산화됨으로 인해서 노화가 오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항산화 비타민은요, 이 활성산소를 억제시켜주면서 산화를 막아주는 비타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죠. 노화를 막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타민C 먹으면 동안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우리 몸에 배기가스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고 숨을 쉬고 이렇게 되면 음식물에 있는 영양소하고 산소가 우리 몸 안에 있는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곳에서 영양소가 열심히 화학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면서 에너지라는 걸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에너지가 생성이 될 때 남는 찌꺼기, 이 활성산소가 생성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거나 뭔가 어떤 여러 가지들을 할 때 계속 활성산소가 만들어지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담배를 피거나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미세먼지 때문에도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이런 활성산소가 더 많아지고요. 가공식품을 섭취하거나 심지어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이런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악마 같은 이모티콘을 썼는데 이 활성산소가 무조건 나쁜 거냐? 사실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의 활성산소 농도에 따라서 세포가 어떻게 활동이 되는지, 세포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좀 보면요. 먼저 활성산소가 아주 낮게 되면요. 오히려 우리 생명이 둔화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적당하게 활성산소가 있을 때 건강한 생명 활동을 하고요. 또 적당량의 활성산소들은요. 우리 외부에서 침투하는 그런 바이러스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면역에도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항상 문제는 과다가 될 때죠. 활성산소가 과다가 되면요. 우리 생명체, 세포의 괴사가 시작을 하고요. 급격한 노화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 것도 중지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 몸에 포화가 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요. 암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각종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기서 세포가 사멸을 하고 또 사멸을 하고 하다 보면 어느새 심각하게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는 게 바로 이 활성산소의 농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적당하게 유지를 시켜주는데 필요해서 항산화 비타민을 섭취해 주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비타민이 어떻게 안정화시켜 주느냐, 어떻게 억제시켜 주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안정화된 분자는요, 짝수 개수의 분자로 뭉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에너지가 쓰이고 나머지 찌꺼기로 나왔는데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가 짝수가 아닌 세 개인 홀수가 되는 거죠. 이 홀수가 되면 얘가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이 불안정해진 활성산소 같은 경우는요, 다른 세포를 공격하거나 안 좋은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항산화 영양소가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불안정한 세 가지 홀수의 전자에 붙어가지고 짝수의 전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홀수에서 불완전했다가 짝수가 되면서 이렇게 안정화된 분자로 만들어준다. 이게 바로 항산화 영양소가 하는 역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타민C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항산화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바로 스트레스, 피로, 운동에서 우리 항산화를
도와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노화 방지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요즘 가장 핵심인 면역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C가 바이러스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요. 우리가 피곤하거나 아니면은 감기 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역시 비타민 C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렇게 혈관에 관련돼서도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비타민 C는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을 제거시켜 주는 데도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금속 배출을 해주는데 우리 몸에 단백질하고 비타민 C가 함께 들어갔을 때 합쳐져 가지고 콜라겐이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콜라겐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치아라든지 피부라든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이 만들어지는데 콜라겐이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히 섭취되어지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비타민 C는 철분 흡수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액을 생성하거나 이런 데도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항산화 네트워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항산화 영양소가 비타민 C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각각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몸에 이렇게 면역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역시 비타민 C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 E를 돕기도 하고요. 비타민 E가 다 쓰고 버려질 때 비타민 C가 다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C가 충분하게 섭취를 해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C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자주 먹어야 될까? 이걸 좀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의 권장 섭취량 같은 경우는 한국은 하루에 100mg 정도의 권장 섭취량을 갖고 있고요. 미국 같은 데는 하루에 60mg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래 보시면 건강 유지 용량이라는 게 있죠. 이건 뭐냐면 권장 소비자량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섭취해야 되는 양이 권장 소비자량이라고 보면요. 건강 유지 용량은 내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충분하게 섭취해야 되는 양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번에 500mg에서 15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라이너스 폴링 연구소라고 하는 곳은 비타민C의 연구로서 가장 오래된 그런 연구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루에 2000m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이제 비타민 의학이나 치료 용량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건강기능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아닌 이제 의학적인 치료로서 직접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비타민 의학으로는 한 3번씩 나눠서 2000mg씩 3번에 나눠서 분할로 뭐 주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걸 얘기하고요. 그 다음 필요한 만큼 넣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암 환자분들을 조금 치료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C 요법이 있거든요. 그런 데 있어서는 그분에 맞게 병원에서 처방을 하는, 그런 필요한 만큼 처방을 하는 방식도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 조금 헷갈리시죠? 자, 실제 그래프를 보면요. 우리가 비타민 C를 섭취를 했을 때 비타민 C가 우리 혈액 내에 얼마나 충분하게 있느냐, 이 수치를 조사를 해본 건데요. 30mg을 섭취했을 때는 아주 작죠. 근데 60mg 그리고 100mg이 됐을 때 아주 높게 혈액 내 비타민 C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mg부터는 그렇게 크게 급격하게 증가가 되진 않고 완만하게 증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는 처음 섭취를 할 때 최소 100mg에서 200mg 이상을 섭취해 주시는 게 우리 혈액 안에 충분한 비타민C 농도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나 자주 먹어야 되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1250mg을 섭취했을 때 혈중 비타민C 농도가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200mg에 비해서는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6시간 정도가 됐을 때는요. 거의 비슷하게 수치가 내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자세히 그래프를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비타민 C를 섭취했을 텐데요. 여기 제가 네모칸에 본 거를 보면 위쪽에 네모난 걸로 해가지고 가는 것 같은 경우는 3000mg씩 6시간마다 섭취를 한 경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같은 경우는 2500mg씩 4시간마다 섭취를 한 결과를 나타낸 값인데요. 여기 보시면 다르게 6시간, 4시간마다 섭취한 비타민C를 제외하고는 5시간 이후에 급격하게 혈액 내 비타민C 농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보고 조금 우리가 유추를 해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 섭취할 때 최소 200mg 아니면 최적으로는 400mg 이상을 섭취를 하는데, 이거를 한 번에 대용량으로 먹는 것도 물론 좋지만 5시간 아니면 6시간마다 꾸준히 주기적으로 섭취해 주는 게 우리 혈액 내 비타민C 농도를 유지시켜 주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C의 두 번째 논란은 도대체 천연 비타민C, 합성 비타민C 두 개 어떤 게 차이가 있느냐?
어떤 걸 섭취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요.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합성 비타민C 같은 경우는요, 예전에는 실제 석유를 통해서 석유에서 추출해가지고 생산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석유에서 추출하는 건 아니고요.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를 사용해서 비타민C를 추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유전자 조작 박테리아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바로 옥수수예요. 유전자 조작 옥수수, 다른 말로 GMO 옥수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 세계적으로 GMO 옥수수를 재배하는 게 엄청나게 양이 많은데요. 그 유전자 옥수수에서 아세톤, 여성분들이 이제 매니큐어 지을 때 쓰는 아세톤 있잖아요. 그 아세톤을 써가지고 안에 있는 비타민 C, 이제 화학명으로는 아스코르부산이라고 하는 그 비타민 C만을 추출해내는 요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에서 추출한 게 바로 비타민 C고, 아스코르부산이라고 하는 비타민C 화학명으로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옥수수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게 합성 비타민의 가격이 훨씬 쌀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광고도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있어요. 자연에서 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비타민C,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산 비타민C 생성 과정을 보면 옥수수를 전분으로 해서 추출해서 그다음에 아세톤이 들어가가지고 포도당 이런 식으로 해서 비타민C를 추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좀 놀라운 사실,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부분인데, 옥수수 생산량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세톤을 가지고 비타민 C를 뽑아낸 다음에 남는 옥수수들 있잖아요. 그 옥수수들이 바로 소를 사육하는데 그 옥수수가 보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들이 갇혀가지고 마블링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옥수수들이 사용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좀 알게 되었어요. 이 부분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실제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천연 재료가 필요한 천연 비타민은 가격이 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화학 공장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이렇게 천연 원료를 가지고 만든 비타민 C와 공장에서 뽑아낸 합성 비타민 C의 가격 차이가 조금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만 합성 비타민은 상호작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흡수율이 감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천연 원료에서 뽑은 비타민C 같은 경우는요, 비타민C 외에 자연물질, 말 그대로 식물영양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는데도 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흡수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에 반해서 합성 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화학 비타민을 뽑아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타민 C를 뽑아냈을 때 이거를 뭉치게 하기 위해서 응고제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합성 향료가 들어가고 합성 착색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몸에 흡수가 될 때는 좀 흡수율이 조금은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도 약 1.75배 정도의 흡수율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구분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천연 원료로 만든 비타민 C 같은 경우는 원료명에 자연으로부터 얻은 이런 농산물이라든지 뭐 명칭 같은 게 써 있어요. 근데 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요, 합성 원료명으로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스코르빈산이라고 하는 원료명이 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보면요, 이렇게 아세로라 농축물, 그리고 굴껍질 본말, 그리고 과일 건조 혼합물, 이런 식으로 실제 원료명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 천연 원료로 만든 비타민 C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비타민 C를 좀 불에 태워봤어요. 그러면 여기 옆에 보시면은 합성 비타민 C 두 개 같은 경우는 불에 태웠을 때 이렇게 뭔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뭐 응고제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다음 합성 착색료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빨대, 플라스틱 태울 때처럼 이렇게 뭔가 태우는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냄새도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요. 천연 원료로 만든 비타민C를 태웠을 때는요, 반대로 군고구마가 타는 냄새? 아니면 뭐 나무가 타는 냄새? 이런 실제로 뭔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그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나무가 타면서 이렇게 시커멓게 변하고 나무 타는 냄새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합성 비타민보다는 천연 원료로 만든 비타민 C를 섭취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공장에서 만든 비타민 C를 우리가 섭취를 할 것이냐, 아니면 농장에서 만들어진 비타민 C를 우리가 섭취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은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 C 어떤 것을 드실지는 소비자분들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은 알고 그런 부분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내용도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